알짜 문제만 파고 또 파서 풀어보는 빠르고 강력한 알파풀 커말 1급 필기 과정이에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학습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계산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계산식은 광범위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셀 참조, 오류 메시지 그리고 수식의 기본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반 출제 비중 바로 이번 시간은 바로 계산식이에요. 4문제 많으면 5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계산식의 기본 지금 함께 보아요. 고! 자, 먼저 계산을 할 때는 셀 참조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다른 셀에 입력된 값을 이 수식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셀 참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내용 알아둬야 돼요. 참조 작업을 할 때는 같은 시트에 있는 셀 번지를 수식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번지를 수식에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 주소도 현재 수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요거 별표. 자, 그리고 셀 참조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2개를 혼합한 혼합 참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혼합 참조 요 문제는 시험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모든 수식의 기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네 3개 설명 간단하게 드리죠. 자, 엑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식 기본, 자 여기를 봐주세요. 보면은 제가 하나의 본드가 있는데요. 하나에 1,000원짜리를 5개 샀답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려면 나 얼마 내야 되죠? 1,000원짜리 5개 샀어요. 그냥 5,000원이죠. 그럼 그걸 엑셀에게 말해줄까요? 뭐라고요? 는, 항상 수식은 는 등호부터예요. 그리고 단가를 여러분이 1,000원 쓰는 게 아니라 1,000원이 있는 셀 번지를 이렇게 참조한다. 어때요? 참조하니까 번쩍이 막 돌아가죠? 예.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기호 알죠?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그렇죠. 5개. 5개는 어디 있다? C4번지. 이게 참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꽝 치면 답이 나와요. 맞습니까? 예. 이게 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여기는 수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냥 뭐 뒤에 6번지겠지, 5번지겠지, 그죠? 실리콘의 단가 1,600원 곱하기, 그리고요 수량 C의 5번지, 엔터 꽝. 아이고 잘 나오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아래 줄눈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6하고 D6하고 C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긴요 D7과 C7을 곱하면 되고.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이 수식을 일일이 쓰지 않고요 하나만 수식을 입력하고, 자 수식의 맨 오른쪽, 자 여기 여러분 채우기 핸들, 자 이걸 쭉 드래그 했어요. 그럼 수식이 채워집니다. 오, 답이 나온다. 그쵸?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4번째 줄이니까 D4하고 C4가 곱해졌고 여기는 D5와 C5가 곱해졌어요. 이렇게 수식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뀔 때마다 참조하는 번지도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를 우리는 상대 참조.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딜리트. 이 매입액에 부가세가 있어요. 전체 매입액의 10%가 부가세예요. 10%. 그럼 여러분은 이제 공식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수량과 단가를 여러분이 일단은 곱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매입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가로를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단가 맞아요? 예. 곱하기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부가세라고 제가 쓸게요. 부가세. 자, 이건 부가세율이죠. 자,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한 다음에 여기에 10%가 부가세예요. 그럼 공식 뭐라고 써야 돼요? 쪼일 필요 없어요. 가로 열고. 자, 단가 클릭하고 그 다음은요. 그냥 곱하기. 그쵸? 수량. 가로 닫고. 자, 이 결과에다가 10%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10%. 10% 어디 있어요? 여기. 2의 1번지. 맞아요? 그리고 엔터 꽝 치니까 답이 500원. 맞죠? 부가세 10%. 5,000원에 10% 500원.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 여기는요. 핵실리콘 같은 경우 부가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냥 이거 곱한 다음에 여기 10% 곱해줘야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자, 제가 끌어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 핸들링 하니까 답 나왔잖아요. 찍. 어때요? 이 불길한 기운 뭐예요? 아니 실리콘 16,000원에 10%면 1,600원 나와야 되는데? 그죠? 수식 입력줄을 딱 째려보니까 어때요? 이런 2의 2번지가 아니라 2의 1번지랑 곱하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value는 뭐냐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수식의 숫자가 아닌 문자와 곱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D6 곱하기 C6은 맞죠? 곱하기 E3. E3가 어디예요? 이런 부가세라는 글자하고 곱하기를 했네요. 아, 그래서 에러 났군요. 예. 그럼 얘도 2의 1번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이 자 지우겠습니다. 결론이 지금 에러가 난 이유가 핸들링을 하니까 부가세 10%는 여기도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 10% 곱해야 되고 여기도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 요거 10% 곱해야 되죠. 따라서 이 10%는 항상 이 자리를 이 참조되는 자리가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움직였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즉 다시 써보자고요. 는 가로 열고 어떻게 됐다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 가로 닫고 곱하기 하고 2의 1번지. 아까하고 식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뭐라고요? 야 2의 1번지 너는 내가 핸들링해도 항상 그 자리를 참조해야 돼. 움직이지 마. 얼음. 이렇게요. 얼음 이게 바로 절대 참조. 우리는 엑셀에서 절대 참조는 F4를 누르면 됩니다. 어때요? 달러 2, 달러 1 나왔네요. 그렇죠. 2열 움직이지 마. 1행 움직이지 마. 이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절대 참조. 여기는 상대 참조. 됐죠? 엔터 꽝. 핸들링 해볼까요? 답이 나왔나? 오, 멋있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조는 수식에서 특정 셀 번지를 여러 셀에서 참조를 할 때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네, 이때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달러 2, 달러 1 바로 이런 형태 달러가 붙으면 절대 참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특징을 봅시다. 그래서 셀 주소 앞에 달러를 표시한다. 이게 뭐라고요? 절대 참조. 그래서 특정 셀이 계산 과정에서 다른 셀에 의해 지속적으로 참조가 될 때 우리는 절대 참조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요. 상대와 절대 참조를 혼합한 혼합 참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혼합 참조는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단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혼합은 말 그대로 열이나 행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움직이지 마 얼음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달러 A1 자 A열 앞에 달러가 붙었죠. 그럼 뭔 얘기냐면 A열은 움직이지 마. 그리고 행은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붙으면 얼음이에요. 얼음. 움직이지 마. 그럼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절대 참조는 열과 행에 다 달러가 붙었죠.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근데 얘는 옴짝을 하든가 달싹을 하든가 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 A1은 A열 움직이지 마. 행은 움직여도 돼. 그럼 A 달러 1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열은 움직여도 돼. 열 막 움직여도 돼. B열, C열, D열, E열 움직여도 돼. 근데 행은 움직이면 안 돼. 항상 그대로 똑같은 행이어야 돼. 이게 바로 행 고정 혼합 참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열이 이 계산식을 이걸 완성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이 계산 결과 또 수식은 옳은 거, 계산 결과 값으로 옳은 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그 계산을 200만 원과 10만 원을 더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럴 때는 자, 잘 보세요. 보시면은 계산 방향이 여기를 다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 방향이 이렇게 수식이 갈 때는 요 왼쪽에 열 있죠. 이 애는 따라오면 안 되죠. 2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자, 일단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죠. 자, 혼합참조 보겠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과 35만 원을 더해 볼까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그야 눈 300만 원 더하기 35만 원 클릭 엔터 꽝. 아유, 세상에서 수식이 제일 간단한 게 이거네요. 그죠?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엑셀은 스마트한 걸 좋아해요. 계산 하나 하고 수식 하나 완성하고 옆으로 답 나오고 아래로 끌었을 때 답 나오고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완성하기 위한 수식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동네는 뭐예요? 300만 원 더하기 35만 원. 여기는요. 300만 원 더하기 40만 원. 여기는요. 300만 원 플러스 45만 원. 여기는요. 3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즉 제가 옆으로 끌어도 이 300만 원은 계속 참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00만 원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F4를 눌러서 이러면 절대 번지가 되죠. 근데 이 밑으로 끌면은 350만 원 더하기 35만 원.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끌 때는 움직일 수 있어야 돼. F4 한 번 더 누르면 이건 뭐예요? 행을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예, B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끌어도 B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아래 행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 데이터, 왼쪽의 데이터를 옆으로 이렇게 핸들링 할 때도 얘가 따라오지 않게끔 하려면 이렇게 열을 고정해야 돼요. 오케이? 예, 플러스. 자, 35만원 클릭합니다. 여러분 35만원은 어때요? 옆으로 핸들링하면 40만원과 얘가 플러스 돼야 되죠. 또 45만원과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움직여도 돼요. 근데 아래로 제가 핸들링하면 350만원과 35만원 더해줘야 되고 400만원과 35만원 더해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건 옆으로는 움직여도 돼. 그럼 뭐예요? F4 한 번 더 F4 옆으로 움직여도 돼. 그러면 뭐예요? 열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근데 아랫방향으로 핸들링 할 땐 얘는 따라오면 안 되죠. 삼행이 고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핸들링 할 때는 요 행은 행이 고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의 열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핸들링 할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되므로 열을 고정한다 이겁니다. 엔터를 치면은 네 여러분 답이 나와요. 그리고 옆으로 찍 끌어도 답이 나오고 아래로 핸들링 따당 눌러도 답이 이렇게 멋있게 나온다는 거. 이겁니다. 이게 혼합참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참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얘는요 여러 세트의 동일한 셀이나 셀 범위에 대한 참조를 3차원 참조라고 한다 이겁니다. 알아둬야 돼요.
참조하는 시트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셀 주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첫 번째 시트와 마지막 시트의 이름을 콜론으로 연결하고 셀 주소를 몇 번? 한 번만 only one 지정한다. 이때 중요한 거 배열 수식에는 3차원 참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두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3차원 참조는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지점의 판매량 1200개, 부산 지점의 780개 동일한 셀 번지예요. 대전 지점의 300개 어때요? 셀 번지가 다 똑같죠. 시트는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결산 시트에서 서울, 부산, 대전 얘네들의 판매량의 합계를 여기에 구하고 싶어요. 합계를요? 예. 그럼 합계를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좀 이따가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요. 자, sum은 시그마예요. 요거 여러분 보이죠? 예, 자, 시그마 이렇게 누르면 sum 들어가요. 그러면 더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자, 서울 지점 보이세요? 서울 지점을 클릭하고 여기 1200원 클릭하고 1200개 클릭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서울 시트 느낌표 B3죠. 서울 시트의 B3번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3차원 참조는 여러 개 시트가 모두 동일한 셀 번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대전을 클릭합니다. 어때요? 그럼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콜론. 네, 그렇습니다. 즉 서울 시트부터 대전 시트까지 여기 연속된 이 시트에 B3번지만 모아서 덧셈을 해줘 이런 뜻입니다. 어디 엔터 꽝 쳐볼까요? 우와, 답이 나왔네요. 2280개. 즉 얘네들을 모두 더한 결과 2280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3차원 참조. 이해돼요? 네, 그 설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셀 참조는 현재 시트, 다른 워크시트 그리고 다른 통합 문서의 셀 번지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를 하게 되면 수식에는요. 이렇게 바로 통합 문서의 이름을 대괄호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봅시다. 오류 메시지는 수식 작성에서 입력 과정의 오류라든가 수식의 오류라든가 사용자 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오류인데요. 자, 샵 네임은 뭐냐면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습니다. 주로 함수 이름을 잘못 썼을 때 또는 여러분이 이름을 정의했는데 그 이름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샵 NA는 주로 이제 배열에서 발생합니다.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그리고 찾기 참조 함수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배열이죠, 여러분. 배열에서 수식에 오류가 있을 때도 샵 NA가 뜹니다. 그 다음에 샵 널은요. 두 값이 어떤 영역, 셀 범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교차하는 각각의 데이터, 교차하는 값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교차 셀이 부재, 즉 없다 이겁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거.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교차 셀이 없을 때 이때 발생하는 에러가 널입니다. 그 다음에 NUM은 숫자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value는 아까 보셨잖아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또는 수식에 문자를 넣어서 계산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오류 REF는요 유효하지 않은 셀을 참조할 때 수식에서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시 레퍼런스 오류. 그 다음에 div/0는 divide예요. 그래서 얘는 나눈다는 얘기죠. 예, 0으로 나누면 여러분 답 나옵니까? 우리 산수 시간에도 0 나누기 예로 어때요? 0으로는 어떤 것도 안 나눠지죠. 예,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풀, 강력한 알파풀 문제 봅시다. 1번 아래 표에서 원금 C4에서 F4. 여러분 이 문제는 올해도 나왔었고 예,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원금 C4에서 F4 확인합니다. C4 F4 이 원금과 이율 B5에서 B8 이게 이율이에요. 이들을 각각 곱한답니다. 1.5 곱하기 5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이걸 곱해서 수익 금액 C5에서 F8까지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럼 C5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왼쪽은 따라오지 마. 그럼 뭐예요? 달러 B5입니까? B달러 옵니까? 달러 B5. 달러 B5 되어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3번밖에 없네. 답 3번이에요. 굳이 이걸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위에 500만 원 이건 뭐예요? 아래로 핸들링 해야 되니까 행고정 C 달러 4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샵 널이 뭐예요? 비어있다.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 행 또는 열개수가 같잖아. 배열 수식 오류는 샵 NA. 됐죠? 널은 뭐라고요? 예, 서로 교차하는 데이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value는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사용, num은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값이 포함된 경우, name은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은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묶지 않고 입력한 경우. 맞아요 여러분. 또는 이름으로 지정했는데 그 이름이 없어졌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3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D1셀에 딱 보니까 7, 8, 9.45에 요 노란색 말은 뭐 보이죠? 이게 바로 오류 표시입니다. 이 오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 오류는요. 오류 검사 규칙으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셀 왼쪽에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엑셀에 보시면은 제가 파일에서 옵션이 있어요. 더보기 옵션. 자 옵션에 가면은 여러분 왼쪽 카테고리에 수식이 있고요. 수식에 오류 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 여기에 체크가 돼 있다면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오류 검사 그 표시가 뜬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 오류가 왜 나타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제가 보여드리죠. 이럴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데이터 여러분 여기 H4에서 5, 6까지 범위를 잡고 셀 서식 있죠? 네, 컨트롤 1 누르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제가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텍스트예요. 자 이렇게 텍스트로 지정한 서식에 여러분이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오류예요. 오류인지 어떻게 알아요? 화면에 안 나오는데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 메뉴의 수식 탭에 자 여기 여러분 수식 분석의 오류 검사 보이십니까? 네 오류 검사 이렇게 누르면 보세요. 오류라고 뜨지요. 그죠? 왜?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되었거나 아파스트로피 즉 맨 앞에 작은 따옴표 이게 앞에 오는 경우 오류다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변환 누르면 오류가 해결돼요.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로 서식 지정한 게 아니라 이미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즉 4번 이럴 때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오류 추적 단추를 눌러 나타난 메뉴 중에 숫자로 변환을 클릭하면 오류 표시가 사라지고 숫자로 정상 입력된다. 오, 맞습니다. 답 2번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뜻한다. 오, 시트 2에서 시트 4까지 A2 셀을 모두 더하라는 식은 sum 시트 2 콜론 시트 4 느낌표 A2 맞죠? sum, average, count, A, std, ev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배열 수식에 3차원 참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있다. 다 4번이 답이에요. 5번 다음 중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르는 말을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배열 상수, 우리 배열에서 배웁니다.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샵 N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됩니다. 알아둬야 돼요.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다 한 번에 데이터 채워지죠? 예.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가 아니라 F9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에서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5 문항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셀 참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얘네들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가 돌고 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